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죠. 특히나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보다 약간 앞서 지어졌던 80년대 후반의 택지개발지구, 대표적으로 목동과 상계주공 아파트가 있죠. 이쪽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 지역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계주공 아파트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에 이제 이렇게 생겼죠? 서울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을 때 약간 오른쪽 동북쪽 위쪽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중심부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죠. 강남하고의 거리도 좀 먼 편이고, 하지만 대표적인 베드타운이었는데 여러 가지 개발들이 지금 나타나고 GTX 신호선이 들어서게 되면서 강남 접근성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됐고,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동부선도 새로 생기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80년대 후반이니까 30년 연한이 이제 겨우 채워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애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데도 있고, 지지부진한 데도 있고, 이런 와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섞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잘 못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가장 빛을 볼 만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된 것이 바로 이 상계주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여기가 되는데요. 자, 이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노원역이 있고요. 창동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더 좋느냐? 둘 다 좋아요. 지금 4호선과 7호선, 4호선과 1호선인데 창동역이 이제 GTX가 들어선다는 장점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몇 단지부터 있느냐 보겠습니다. 1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가 있고, 4호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단지가 있고, 8단지가 이제 포레나 노원이라는 곳이 재건축돼서 완공이 돼서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20년 12월 달에 입주를 한 거고, 그 다음에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15단지, 16단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15단지는 임대아파트니까 요거는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포레나 노원은 완공이 됐으니까 나머지 14개 단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재건축을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창동 쪽으로 건너오서 도봉구 쪽에 건너오게 되면은 이제 이름은 상계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창동이죠. 이름 행정구역상 창동이니까 상계주공 16단지까지 했고 17단지가 있고 18단지가 있고 19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창동 쪽이기 때문에 창동 3단지, 창동 4단지, 레미안 아파트, 그다음 2단지, 대우그린, 동아 이런 것들도 다 열심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 아파트는 아니겠네요. 여기 2000년 아파트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어디가 좋느냐? 사실 어디가 특정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홍익론으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지금 필터링을 해놨는데 23평에서 26평, 24평형 기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4평 정도를 구입하시고 추가 분담금 한 2, 3억 정도 분담하신 다음에 나중에 33평, 국민평형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을 가장 기준으로 보실 것 같아요. 작은 평수에서 25평, 14평, 15평 사갖고 25평 가는 분도 있고 30평대 산 다음에 나중에 40평대 노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25평에서 34평 가는 것이 분석하기 가장 좋고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놓고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24평을 놓고 봤을 때 금액대가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예, 지금 24평 3단지가 7억 9천, 여기가 6단지가 8억. 조금 속도가 좀 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7억 9천, 7억 2천, 7억 6천. 별 차이가 없죠? 제일 높은 게 8억이고, 가장 낮은 게 7억 2천인데, 그래봤자 10% 차이잖아요. 8억에 10%가 8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별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쪽도 마찬가지. 자, 8억이고, 요거는 아니니까, 나머지 7억 3천, 8억 4천. 8억 4천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높네요. 요게 작년 9월달. 지금은 최근에 거래를 또 봐야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낮은 것들은 이 7억 미만인 것들은 두 개가 있네요. 상계주공 13단지와 상계주공 16단지가 있는데, 16단지가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은 하나밖에 없겠죠. 일단은 입지가 아래쪽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위에 있다. 네,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 중심부가 좀 떨어져 있고, 지하철역이나 그 역세권, 그러니까 창동기지창 개발권하고 약간 벗어나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사실 이 아파트도 가격이 꾸준하게 따라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단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세대수가 좀 작은 겁니다. 근데 세대수가 939세대니까 작냐? 일반적인 규제에서 작은 건 아니에요. 재건축되게 되면 1000세대 넘는 큰 단지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다 2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 거죠. 근데 가보시면요, 현장 이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현장 둘러보시겠지만
여기 일대가 굉장히 쾌적합니다. 뒤에가 산이잖아요. 뒤에가 산이고 정말 새소리 들리는 그런 곳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고 사람도 좀 특별히 많이 다니는 게 아니죠. 뭐 상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동선은 주로 이쪽으로 많이 다닐 거고, 그러나 초등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뭐 초등학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거주하기는 편합니다. 왕관 씌고 있네요, 이거. 아, 203동이. 자, 그래서 그러한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단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아파트 단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포르나노원이 8단지가 개발됐다고 했는데요. 요거에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얘는 기준을 해봐야겠죠? 근데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없네요. 거래사례가 없으니까 29평을 볼게요. 29평이 13억 3,500인데, 그러면은 33평 아파트는 한 14억 정도에서 15억 정도 간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 상태인데 얘 아파트가 보시면 세대수가 크지가 않아요. 1062세대. 다른 것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여러분 세대수를 기준으로 이거 클릭하게 되면 사용 승인이라든가 매매 평단가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세대수로 놓고 보겠습니다. 세대수로 놓고 봤을 때 몇 세대냐 얘네들이 보통. 자, 2060세대, 2100세대, 2020세대, 2200세대, 2600세대, 5단지 좀 작고요. 840세대. 그 다음에 2600, 2600, 2800, 1700, 1900, 2300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예, 엄청나게 크죠. 자, 그런데 1000세대짜리가 새 아파트가 됐다고 해서 15억을 부르고 있으면, 그리고 얘네가 2020년도 입주한 거잖아요. 나머지 다른 주공 아파트들이 입주까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8단지 아파트 포르나노원과 12년의 격차를 벌리는 거잖아요. 12년의 격차를 벌렸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적어도 1.3에서 1.4배 더 비싼 아파트가 됩니다. 그럼 얘가 15억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당장 완공되더라도요, 제가 볼 땐 18억 이상의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금액대가 얼마였습니까? 뭐 8억대 내외 정도라고 보죠. 8억 내외 정도라고 봤을 때 추가 분담금 뭐 한 3억 정도 내게 되면 여러분들 11억 정도로 투자했을 때 지금 당장 완공된 아파트랑 비교하더라도 안전마진이 4억이 생기는 거고요. 쟤보다는 당연히 새 아파트에 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쌀 게 거의 자명하잖아요. 그렇게 1.3배로 했을 때는 15억에 한 19억 정도, 19억에서 20억 정도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부시고 다른 아파트, 그 완공이 바로 내일 아침에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금액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느냐? 네, 아니라는 거죠. 아, 예전에 비하면 그게 3억짜리였는데 지금 8억 갔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거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완공된 아파트가 15억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 거는 19억, 20억이 가능하다면, 추가 분담금 감안해서 11억으로 33평 새 아파트 받을 수 있을 때, 얼마나 크게 이득을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금액이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게 10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 포르나노원 아파트는 15억에 가만히 멈춰 있을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죠? 많이 안 잡고 신축 아파트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더 연동하거나 조금 더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4% 잡자, 연간. 그러면 연간 4%면 이제 복리 계산이 되니까 한 뭐 55, 60% 정도 올라가겠죠. 50%에서 60% 올라간다면 20억짜리, 아니 15억짜리 아파트가 못해도 22억 정도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50%만 잡아도. 그럼 22억에 1.3배 정도 더 높은 아파트가 되면은 여러분들 28억에서 30억짜리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예? 노원구 아파트가 30억이라는 금액 여러분들이 미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지만 두고 보시라고요. 서울에는 공급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신축, 그러니까 서울의 신축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대가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정도 금액 가죠. 그때 되면 이제 GTX 신호선도 이제 완공됐을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면은 강남 접근성 좋고 다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강동구가 바뀐 것처럼 금액이 이제 일치월장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 금액 여러분들이 지금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근데 8억인데 뭐 8억 2천원, 2천만 원 더 불렀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좀 답답해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건데 그 정도 1, 2천간의 배짱 튕겨도 여러분들이 그냥 쫓아가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지만 아니 17억, 18억 벌 건데 2천만 원 더 준다고 뭐가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안 샀을 때 올라가게 되면 그게 더 억울한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년 추석부터 지금까지 주춤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생겼잖아요. 그런 데서 가격 올라갈 거 자명히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두시라는 겁니다. 네.
다행히 이쪽에서는 물건이 많아요. 왜냐면은 세대수가 원체 많으니까. 이 주공 아파트만 거의 한 2만 6천 여 세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주공이 아닌 80년대 후반에 지어진 것들,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것들 하게 되면은 노원구나 창동 일대 쪽만 해도 거의 4만 가구가 넘는 게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잘못된 생각하시는 거죠. 서울에서는 어지간히 공급되지 않는 이상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량 공급이 되더라도 수요가 훨씬 더 많은 대기 수요가 많은 상태고 오히려 대량 공급됨으로써 주변에 그 시각적으로 변모하는 것들이 더 시너지를 일으켜서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거나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대지 지분. 이제 재건축 대상에서는 그 현재 평형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거고 내가 살 집의 대지 지분이 얼마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금액을 딱 정했어요. 이게 8억이고 얘는 8억 5천이야. 8억짜리 사야지. 근데 8억 5천짜리 대지 지분이 12평이고 8억짜리 대지 지분이 10평입니다. 얘는 지분당 8천만 원 주고 산 거고 얘는 지분당 7천만 원 주고 산 거니까 누가 잘 산 겁니까? 8억 5천짜리 산 사람이 더 잘 산 거죠. 훨씬 싸게 산 겁니다. 그런 개념을 봐야 되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 네이버 부동산에서 세대수가 아니라 용적률을 보면 되죠. 용적률을 보시면 뭐 176%, 171%, 178%, 뭐 93%짜리 5단지 물론 얘네들은 평형이 작은 평형 11평형밖에 없기 때문에 뭐 실제로 93%에서 조합원이 가져가는 게 꽤 되긴 할 겁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96%짜리, 210%짜리도 있고 207%짜리도 있고 9단지가 크고 좋다, 역세권이다. 근데 단점이 뭐냐? 207%니까 사업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반면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입지는 좀 떨어지지만 이거는 사업성이 좋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일이 여러분들이 뭐 등기 단지 정보 볼 필요가 없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이버 지도랑 고객 노선만 잘 살펴보셔도 어떤 매물을 구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다음 세대수 아까 보라고 말씀드렸죠. 세대수가 좀 큰 거. 세대수와 지분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심은 어쨌든 여기니까 이 창동 기지장 개발하는 곳이니까 그런 입지와 세대수와 대지 지분 그리고 가격과의 비교했을 때 적당한 보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거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금액은 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분 가격이 싼 거, 그죠? 세대수가 큰 거.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몇천만 원의 이득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하셔라. 근데 그게 하루 뭐 현장, 내지는 하루 이틀 현장 가보고 하루 이틀 정도 손품 팔아갖고 정보 얻으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어렵지가 않아요. 어려운 분들은 오세요. 찾아드릴 테니까 물건. 자, 그렇게 해서 이쪽 일대를 투자를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정보를 좀 볼까요? GTX 신호선이 예타 통과돼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덕정서부터 수원 뭐 이제 그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올린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쪽에 이제 창동이 있다라는 거죠. 창동이 있고 그때 이제 광운대, 청량리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정거장이면 삼성을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동기지창 부근, 그게 이제 진접 쪽으로 4호선 연장되면서 기지창이 이동을 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물론 옛날 조감도긴 합니다만, 이렇게 개발된다. 뭐, 할 게 많죠. 가보시게 되면은 이미 공사 들어간 곳도 있고요. 50층짜리 고층 건물도 지금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서울대병원하고도 이제 뭐, 입점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서울 아레나 조감도, 이런 것도 이제 들어설 예정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주변의 집값, 이나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그 당선인의 그 재건축에 대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정밀안전지단의 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죠? 지금 구조 안전성 부분에서 사실은 30년이 됐다고 건물이 뭐 무너지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안전성 면에서 50% 주게 되면은 별로 점수가 높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어떻게 하냐? 30% 낮추고 대신에 주거 환경 측면을 높여버립니다.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약간 정량적 측면이보다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열악하죠. 녹물 나오고 배수관이 엉망이고 주차가 엉망이고 이런 것들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점수대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밀안전 진단, 뭐 예비안전 진단 하고 있는 이 노원구 상계주공 아파트 쪽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과이득 환수제. 야, 아무리 수익을 많이 얻어도 50% 세금 뺏어가게 되면 재건축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때문에 공급이 안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완화하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분양가 규제 같은 것들도 지금 합리화한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동북선이 사실은 지금 우리 보셨다시피 1호선과 창동역, 그 다음에 이쪽에 노원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일대에 몰려 있었죠. 요렇게. 예. 그런데 이거는 이 동북선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이쪽에 이제 그 뭡니까? 학원가 쪽은 사실 교통이 없었잖아요. 그쪽 일대에 좀 개선이 해주게 되면서 이 전반적으로 이쪽 일대에도 관심을 끌게 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뭐 간접적인 호재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동역 같은 경우는 이제 GTX 역사가 들어서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 일대에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거 창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8억 5천 정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럼 GTX-C 노선에 들어서게 되면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이 노원역 쪽 상계주공보다는 이쪽을 좀 더 관심을 갖겠죠.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인프라가 이쪽이 좀 더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 선호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뭐 개인차이기 때문에 양쪽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금액에 반영되어 있죠. 여기 8억 5천, 여기도 뭐 다 8억대 이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쪽도 지금 4대 하천을 개발하겠다라고 2040 계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변 지역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도 인기가 상당할 것이다. 예,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은 여기 뭐 17단지나 6단지 이런 것들은 좀 그나마 평수가 좀 작잖아요. 평수가 작아요. 면적을 보게 되면 요걸로 보는 게 좀 이해가 빠르겠다. 자, 창동 17단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제가 20평대라고 나오진 않는데 10평형대가 주로 많습니다. 10평형대가. 자, 17평 5억 7천 정도 나와 있죠? 예. 그러면 평형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5, 16, 17, 18, 21평이에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갭이 좀 작기 때문에 저쪽이 안 되면 이걸 하시는 겁니다. 그쵸? 예. 위치가 별론데요? 위치 안 별로예요. 왜냐하면 장동역까지도 GTX 역사 뭐 이용할 수 있는 도보 거리가 되고 또 이 17단지 주변 둘러보십시오. 초안산 생태공원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제가 여기 가봤는데 와 여기 너무 쾌적하고 좋다. 공기가 너무 좋다. 맑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시면 주변이 다 녹지예요. 이런 아파트가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주변 아파트 단지까지 창동 주공 아파트도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전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이게 말이 좀 빨라졌고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단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관심 가져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동,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 이쪽 일대 주공아파트 이번에 재건축 완화로 인해서 어떤 호재가 생기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또 다른 지역 분석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